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3월 18일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스페셜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할 얘기는 유가가 트리거 포인트다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는 묻는다. 그대는 부자가 될 상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 유가가 트리거 포인트다.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 가장 쉬운 것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쉬운 트리거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정부 정책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시장 파트가 있고, 시장 파트 들어오면 코로나 확진자와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자료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자료 이렇게 뜨죠. 자, 좀 기쁜 뉴스, 그러니까 뭐 힘드니까 기쁜 뉴스 좀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28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늘기 시작해서 현재 17만 9천 명까지 왔습니다. 18명까지 왔는데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됐죠. 32명, 250명 이렇게 증가됐죠. 증가되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면서 중국이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면서 급격하게 늘었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숫자들이 되게 많이 늘고, 그다음에 미국 숫자가 늘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었어요. 근데 확진자 수 늘고 있어서 다시 뭐 500명대 하다가 다시 1000명대 쭉 하고 2000명대, 4000명대, 6000명, 8000명, 만 명, 14,000명에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위안 삼아 볼 수 있는 숫자가 12,000명대 정도쯤으로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숫자가 줄어든다면 좀 좋아지겠죠. 또 하나는 중국 숫자를 한번 보면 중국이 한 30명대부터 시작해서 3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서고 쭉 다시 이제 늘어서기 시작하다가 30명 밑으로 떨어지는 거, 30명 근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1월 달이고 여기가 3월 달이니까 한 두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완만하게 하다가 30명이 지금 넘어섰죠. 30명이 넘어섰다가 쭉 하다가 지금 현재는 숫자가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안 나왔지만 여하튼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좀 줄어들기만 한다면, 특히 뭐 메이저 국가인 미국 같은 데 줄어들기만 한다면 좀 좋은 뉴스일 거고, 중국이나 한국 사례를 보자면 한 두 달 정도쯤 걸렸다라고 이제 한번 위안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트리거 포인트가 안 왔다는 것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 스프레드와 주가가 이렇게 이제 그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숫자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840bp까지 왔으니까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2016년 최고점, 2016년 최고점이 2월 12일 날 있었는데 그 최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한 900bp까지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왔고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도대체 또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석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석유 전쟁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됐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번 해보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렸냐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가가 떨어지면 뭘 하면 되는가 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숫자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면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쓴 그 사계절 투자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가는 너무 높아도 되지 않고 너무 낮아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혈압과 똑같은 거죠. 고혈압도 위험하고 저혈압도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물가가 퍼에 결국 영향을 주게 되는데, 퍼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던 결과 CPI 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퍼가 레벨 다운 됩니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오르죠. 근데 물가가 2% 정도 되면 최적인데 물가가 더 떨어지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현재처럼 미국의 물가가 2% 수준에 있을 때는 미국의 스위스파 포인트,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도 경기가 좋아지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도 되지 않고 너무 낮아도 되지 않죠.
물가가 너무 높은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사람들은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내일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는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돼요. 적절한 수준을. 근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물가가 제로까지 떨어진 것도 문제였는데 현재 이미 물가가 0.63이 와 있습니다. 0.63이 와 있으면 미국의 퍼가 이렇게 레벨 다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퍼가 레벨 다운 하게 되는데 실적조차 레벨 다운 되면 주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레벨 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물가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뭘까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돈을 찍어서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물건의 상대적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결국 그것이 트리거 포인트인 거죠. 결국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됐는데 이 물가를 가속화시킨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은 결국은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석유 전쟁.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 가장 높았던 지점이 2월 10일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드 스프레드하고 또 상관관계를 보이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지표는 이렇습니다. 위에는 할드 스프레드고 밑에는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유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할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뭔가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할드 스프레드가 급상승을 하고 있죠. 아주 길게 보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위험해진다는 뜻이죠. 국제유가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도 하이드 스프레드는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그래서 관건은 뭐냐?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 하면 트리거 포인트는 유가인 거죠. 유가. 자, 근데 유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낮아도 할 말이 없고 높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총 세 나라가 있죠. 하나는 사우디가 있고, 하나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실제로 석유 수출을 갖다가 석유를 감산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가 언젠가 하면 이 시점이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하고 난 다음에 석유 가격이 올랐고 할드 스프레드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가는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죠. 할드 스프레드 2016년 이후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감산을 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한 다음에 할드 스프레드는 하락을 했고 퍼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진 폭이 현재 27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27달러 근처까지. 근데 이 석유는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가가 다 달라요. 원가가. 그래서 이제 리스타드 에너지 크루드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 생산 원가를 보자면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 평균 단가가 27달러예요. 27달러가 이제 그 BEP를 맞추는 단가죠. 두 번째 이제 옵쇼 쉘프 했으니까 이게 대륙분 가격이고 요거는 러시아 가격입니다. 러시아는 원가가 50%는 돼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송유관으로 이제 넘겼을 때 51달러 정도 되는 거고 심해 52달러. 그 다음에 북미 쉘 가스가 65달러. 그 다음에 이제 북극해 이렇게 해서 뭐 70달러, 75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장 BEP가 낮고 가장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결국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27달러까지 버틸 수 있죠. 요 2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언제 받는가 하면 여기서 봤죠. 현재가 27달러입니다. 딱. 자, 그러면 현재가 딱 트리거 포인트인데 과거로 딱 한번 다시 보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6년도에 국제유가 어디까지 하락을 했는가 하면 27달러 근처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처까지 하락을 했고 이 하락폭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우디조차도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누구나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지점은 27달러 정도 되는 지점은 사우디도 협상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인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것은 왜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 가격 수준이라면 이제 미국도 러시아도 그다음에 미국도 러시아도 사우디도 전부 다 협상을 이제 진행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다시 국제유가인 것 같아요. 국제유가.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제유가와 관련한 공조가 필요한 거죠. 공조가 필요한데 사우디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건가 하면 어제 미국 패드에서 그 CP를 갖다가 매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어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100약이 무효하다면 101번째 약, 102번째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연준이 현재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어음 시장에, 즉 국가가 아니라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뜨기 시작했는데 사우디가 이제 이걸 봤겠죠. 사우디가 저 친구들은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미국만 가능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그 화력을 갖다가 퍼붓고 있고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퍼붓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도 이제 협상을 한번 나설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협상을 나설 만한 상황.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다시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번 컨퍼런스 콜은 G7 컨퍼런스 콜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 숫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하튼지 현재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은 원유 가격이 될 거고 이 원유 가격이 할드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칠 거고 할드 스프레드 미친 영향이 결국은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현재 관전 포인트는 원유입니다. 원유. 잘 지켜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